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제 코스닥이 저점에서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파동을 만들고 이제 고점과 저점을 떨어뜨린 어떤 그런 모양으로 지금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저점 부분에서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다가 이 특정한 이 5일선을 올려내는 자리 혹은 이 추세선을 올려내는 자리 마찬가지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지다가 올려내는 첫 번째 올려내는 5일선 자리 떨어지다가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올려낸 자리 결국 또 5일선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계속해서 맞춰서 떨어지다가 자 여기도 5일선 올려내지 못했죠. 이제 올려냈으면 최소한 이제 하락을 하는 어떤 이 에너지들은 일단은 잠시 이제 멈추고 옆으로 행보하거나 혹은 위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미국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나스닥이 3% 이상 이제 빠지면서 제 뭐 2차, 3차 그 팬데믹을 이제 예상하면서 좀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 이제 좀 갭 하락으로 밀려서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죠. 갭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급하게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던 이 에너지는 일단은 멈췄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좀 다행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이제 카카오 스토리인데 제 매매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좋은 자리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9점 몇 퍼센트 이제 수익을 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 로보틱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한번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이전의 고점의 자리를 또 이렇게 윗꼬리라도 이렇게 쳤어요. 치고 난 뒤에 자, 밑에서 다시 이제 이런 그 매물대를 형성했고 이 밑에서 또 매물대를 형성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진 이 박스의 상단선을 자, 윗꼬리에 강하게 주면서 이 위에 이제 이 물량들을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확 많이 해내는 느낌이죠. 저 여기서도 이제 소화를 해낸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종가상 이제 돌파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나왔죠. 돌파하는 듯한 모양이 이렇게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돌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시초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점 몇 퍼센트 10%가 안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찍었으면 뭐 21%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까지 뭐 다 알면은 제가 이제 수익을 많이 냈겠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끝난 거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 윗꼬리 두드리고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이 자리가 일단 돌파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또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뭐 대략 뭐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대략 이런 그 가격대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만약에 이제 여기 밑에까지 6,8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제 좀 준다면은 더블 바닥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돌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매물대를 그리고 한번 눌렀고 올렸다가 한 번 더 지금 눌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 좀 더 눌러지면은 또 뭐 좀 더 우리가 좀 감사하게 좀 잡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럼 1차 매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100% 그냥 다 잡는 것보다 1차 매수 혹은 얘가 여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짝꿍댕이를 그리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앞으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면 그 가능성을 두고 이제 어느 가격에서 내가 매매를 한번 해볼 것인가 단기적으로 밑에서 잡을수록 이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이 상단선까지 최소한 이런 박스의 매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무려 한 17% 정도 되니까요. 이
구간에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거래도 좀 중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터져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어떤 가격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윗꼬리에서 잡으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은 가격을 주면 사고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다시 낮은 가격을 기다려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로보틱스는 뭐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데 제가 웃긴 게 같이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딱 들으면 내가 이쯤에서는 좀 1차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 만하구나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두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놓고서는 그럼 어디서 매수하라는 거야 어디서 팔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얍삽하고 좀 빠릿빠릿한 분들은 딱 곧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네, 지금은 돌파가 나오고 이제 이전 바닥 그리고 다시 이런 바닥스러운 자리가 나온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매물대 7,000원 정도 아래에서 정도는 좀 싼 가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1차 매수 밑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2차 매수를 잡는다든지 혹은 이 박스권 하단 무렵에서 혹은 이 돌파하는 캔들의 시가 뭐 바로 아래에서 한번 잡는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잡는 거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런 매매를 좀 저는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한 거 중에 오늘 이제 수익 낸 거 중에 하나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11% 수익이 났는데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 로보틱스하고 거의 뭐 똑같은 자리예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 자, 종목이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돌려내는 구간이잖아요. 계속 저점을 이렇게 떨어뜨리다가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 선이 220선 정도 돼서 이제 1년 평균치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만 맞으면 항상 떨어지다가 저항을 맞다가 자, 여기 처음으로 이제 올라탑니다. 올라타고 난데 이제 거기서 위에서 계속 놀죠. 이런 데서는 한번 잡을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평선의 저항을 올려냈으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가격의 위치에서 두드리는 매물대를 내가 어떻게 돌파해 내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매물대스러운 자리는 이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였고 그 다음 위로도 이제 이렇게 두드렸던 자리도 지금 현재 좀 두드리면서 살짝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 자리가 있잖아요. 자, 이전에 자, 사실 이런 박스죠. 왜냐하면 이 밑에 자, 이거 치우고요. 자, 밑에 이거는 뭐 지수가 완전 무너지면서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카운트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드디어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죠.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매물대 이 자리를 잘 지지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이전의 거래도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 크게 경신했다는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돌파하지 않고 윗골을 주고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런 윗꼬리들 그리고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이런 윗꼬리들 이런 것들은 결국 여기 이제 이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그 악성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가격의 위치도 굉장히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첫 번째 눌림목이 다행히 이제 거래 동반되지 않고 강하게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잖아요. 이 정도 매매해 볼 만한 자리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고 매수하고 자, 두 번째 날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날아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저는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는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여기 두드렸잖아요. 요런 자리, 요런 꼭지 자리. 그러니까 가장 이제 높았던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자리가 이런 고점의 자리인데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종가, 이 기준봉 캔들의 종가까지 혹은 여기 위에까지 이전에 많이 두드렸던 이런 자리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돼 이제 기다렸는데 자 시초가에 좀 갭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아씨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이 오늘 올라주고 시장 중간에 올라줬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쭉 갔다가 상승 부야에 걸리기 바로 직전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두드렸기 때문에 아,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자리 자 많이 올랐죠. 지금 이거 윗꼬리를 주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자 장중에 제가 팔 때는 여기 이만큼 올라찼었거든요. 가득 이 정도까지 거의 찼었을 때 여기서 이제 수익을 이제 실현했어요. 나름대로 실현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끝났냐? 그건 아니죠. 저는 단지 이제 짧은 기간에 무려 이제 11% 수익을 냈으니까 저는 이제 만족하고 일단 나온 건데 이 종목을 계속 관심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크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이 매물대만 이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매물대는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로 보이는 거는 여기 많이 두드렸다는 자리 이 자리부터 해서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자 여기도 이제 바닥권이었잖아요. 여기도 바닥 지지해 줄 만한 가격 위치 자, 여기도 지지할 만한 가격 위치가 대략 한 4,000원 정도 아래 3,900 한 40원 정도 이 자리가 되면 계속 지지를 해줬네요.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저는 다시 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일자 뭐 여기 체험에서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지만 혹시나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만약에 4,100원 이하로 뭐 4,000원 정도까지 훅 떨어진다면은 매수 뭐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현재로서는 지금 낮은 가격이고요. 이 자리는 현재로서 높은 가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매수를 이제 4,000원이나 언저리에서 만약에 온다면 하고요.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초가, 이 장대 양봉, 이 기준봉의 시초가 정도 돼 와서 한 번 정도. 근데 뭐 21선 아마 훼손하지 않고 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계속 동반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는 좀 낮은 가격에서는 최소한 좀 눌림에서는 좀 살 수 있다라는 게 제 매매하는 그 생각의 한 중심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매한 내용들 한번 보니까 단타를 했습니다. 신일제약 그리고 지누스 이렇게 단타를 했는데 자, 이 종목들은 사실은 장중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단타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타를 하면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일단 거북목이 돼요. 계속 쳐다봐야 되고 계속 다른 것도 봐야 되고 단타할 때 저는 이제 한 종목만 하지 않고 같이 봤거든요. 두 종목을 같이 해요 보통. 근데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을 띄워놓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일제약도 이제 이런 차트 보다가 1봉 보다가 1분봉 보다가 5분봉 보다가 3분봉 보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호가창 다시 보다가 또 진우스도 마찬가지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집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일도 못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만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은 밑에서 싸게 종가상 끝났을 때 여기서 쑥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기다리고 있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면 훅 팔면 되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편한 거죠. 일봉 매매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지누스 한번 볼게요. 지누스는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누스가 뭐 덤핑 관세 뭐 이런 내용도 물론 최근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해결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누스는 이제 침대 뭐 이런 그 납품하는 아마존에도 납품하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니까 무지무지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럼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선반영이 다 됐냐 안 됐냐 이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주가의 위치 보니까 선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됐냐, 이제 기준을 저는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중장기 이평선을 봐요. 중장기 이평선에 그러니까 60, 120, 220 이평선들이 한 덩어리들이 이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보라색 얘들의 이 덩어리가 지금 아직까지 캔들과 지금 현재 주가와 거의 왔다 갔다 이제 맞물려면서 가고 있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높은 거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최근에 이제 우수 AMS가 있는데 우수 AMS는 보세요. 이 자리는 사실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높게 급등하지 않은 자리다. 이제 이런 거죠. 자, 보시면은 자, 매물대를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이런 매물대를 두드리다가 자,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눌림목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매매했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잘 갈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 상승률 이만큼 올라갈지 이만큼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저의 어떤 그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한 거고 자,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이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이렇게 급락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급락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아, 주식은 언제나 여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바닥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느낌은 뭐냐면 이 중장기 이평선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매물대 첫 번째 매물대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바로 깔고 첫 번째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이때는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박스 특정한 어떤 캔들의 움직임들 파동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파동의 하단 부분에서 이제 매매를 해보자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얘는 이제 그런 기회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애들은 이제 1차적인 매수 뭐 이런 자리에서 매물대 바로 밑에서 1차적인 매수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전에 이제 이렇게 두드렸던 이 자리 저항의 자리 이 자리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2차 매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날라가면 그냥 보내는 거고 갑자기 거래 없이 이만큼 훅 그 다음날 이만큼 훅 떨어지거나 둘째 날 이만큼 훅 떨어지면 이때 이제 좀 편하게 좀 잡는 거죠.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래서 이제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면은 자, 중장기 이평선 이제 깔고 계속해서 이제 삼각 수렴의 모양이 나왔어요. 계속 삼각 수렴의 모양이 나오고 밑에는 잡아주는 자리. 급등이 나왔는데 자, 밑에 거래 대금을 한번 봅니다. 이 거래 대금 보니까 옆에서 길게 이제 횡보하는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가장 강하게 크게 터진 게 거래 대금 여기인데 저기보다 더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시총이 크니까 당연히 이제 수급도 봐야 되는데 뭐 외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이게 지금 수급이 계속 좋아요. 근데 사실 수급은 이제 후행성이잖아요. 수급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횡보할 때 누가 많이 샀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보는 게 그게 이제 수급의 어떤 그 의미인데 자,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가는데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큰데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혹은 그런 애들이 계속 사거나 모은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때 수급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횡보할 때 누군가 많이 모으는 거는 좀 볼만하다. 내일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눌러져서 이만큼 눌러진다면은 뭐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하겠죠.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날아가면은 뭐 보내주는 거고요. 좀 눌러지는 자리 1차적인 매수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2차적인 매수 자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중간값이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이전 박스 상단까지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